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 정치적 의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 권력의 상징으로 이광희라는 가상인물이 등장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한 피의자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자 그를 협박해 자살하게 만든 뒤 그 죄를 검찰에 뒤집어 씌우는 사설을 씁니다. 검찰의 과잉조사가 초래한 자살, 영화 속 사설 제목입니다. 이번 주 조선동아중앙의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보복 수사의 비극, 자살불은 과도한 수사, 너무 거친 검찰 수사. 영화 속 사설과 완전 판박입니다. 국정원 공작에 초래한 한 검사의 죽음을 검찰 내부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 적폐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론 호도의 전형적인 수작입니다. 내부자들은 픽션이 아니라 다큐였다. 김호준 생활이었습니다. 내부자들 영화 봤어요? 네, 봤죠. 네. 똑같아요. 네, 저는 삼성 장충기 문자를 보고 나서도 정말 내부자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다라는 생각했었습니다.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예. 영화보다 좀 더 심하죠. 예. 현실이. 앞으로 이제 이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롭겠어요. 예. 웬만한만큼 시나리오 써봐야 현실보다 덜하기 때문에. 자, 뉴스를 가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 조사받았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남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상납, 또 화이트리스트 단체 지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상납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물인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물로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 가면 다 얘기한다고. 예. 자, 그런 말도 했죠. 대통령이 돈을 요구해서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네,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 돈입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돈도 아니에요. 뭐 자기의 몫으로 나온 활동비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이거 어차피 공작비였기 때문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이 말도 이 발상도 웃기고요.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다 한들 그걸 또 가서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자, 육군 참모총장도 하셨죠. 예. 국정원장도. 출신입니다. 예, 국정원장도 하시고 대선 후보도 누가 추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가시고. 예. 그래서 본인이 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대선 후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을 그렇게 거물로 대우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것저것 막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달라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돈을 달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서 거창한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주의 수호하고 거창한 말을 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하면 안 되거든요. 치사하다 막 돈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본인이 생각할 만큼 거물이 아니게 취급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얘기를 하실 것이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핵심 측근들과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간다 라면서 걱정했다라고 회의에 참석했던 측근 인사가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가 과거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 예. MB가 다스의 발목을 잡히고 있죠. 예. 흥미로운 반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저는 왜냐면 내년쯤에나 반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찍 반응도 했고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이 프레임을 밀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 보수 정당에서도 계속 밀고 있죠. 예. 예. 안 통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 안 통하고 있고. 여기 엉뚱하게 안철수 대표가 이 프레임에 합승하면 안 되죠. 여기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전 이렇게 하면서 합승했는데 누가 조언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반응하였다. 예. 네, 또 이번 주 일요일에 중동으로 강연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요. 이때도 아마 기자들이 많이 찾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입장을 낼지가 주목됩니다. 제가 예언하죠. 안 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주거 등에 대한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라는 사실 등을 비춰보면요.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이정열 부장 판사님을 연결할 또 사안이 나왔네요. 앞으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반인으로서 준법조인에 가까운 일반인으로서 보기에 제가 이해 안 가는 대목은 특히 이겁니다. 뭐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이제 국정원법 위반인데 이게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사건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국정원 직원이 혼자 할 수 없는 혐의를 다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실제로 다 공모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혼자서 MBC 가가지고 MBC 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MBC 내부자와 공모해야 되는 범죄인데 이런 논리로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정열 부산 판사님 짚어주시겠죠. 예, 이건 네. 잠시 후에 민의로 다루기로 하고 여하간 그래서 기각이 또 됐습니다. 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다는 걸 어떻게 알죠? 판사가? 수사를 안 하는 사람인데? 네, 또 현재 상황에서는 김재철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정보관과 접촉한 사실 없다. 그리고 관련 내용 문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정면 부인도 이게 사실은 구속의 사유 중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하간 이건 저희 전담 해설 판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 요새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다시 잠시 후에 연결하기로 하고요. 민의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했고요. 오늘은 또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아펙 참석차 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데 합의했습니다. 국내에서 뭐랄까요. 이 관련 보도 좀 웃겨요. 자국 대통령이 간 뉴스는 안 나오고 트럼프 뉴스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예. 뭐 미국, 중국 중요하긴 한데 자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것도 뉴스 아닙니까? 예. 한참 뒤에 나오던데. 이게 상대국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점도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 언론에.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 넘어요. 예. 세계에서 4번째가 그렇습니다. 아주 GDP 규모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바로 아래 정도. 아시아에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 머릿속에 없죠. 우리 머리 지도에선. 예. 하도 서구 중심으로만 세계를 보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나라에 가는데 우리 머리 지도에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인도네시아 관심 있는 대목은 뭐냐면 그 얘기 하려고 시작했는데 2014년에 조코 위도돈가 하는 대통령이 조코위로 불릴 거야 아마요. 네, 현재도 대통령입니다. 예, 애칭이 조코위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탄생한 대통령인데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라에서. 원래 이제 식민지 겪고 여기도 식민지 겪었죠. 일본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군부 독재도 오래 겪었고 우리하고 비슷하죠. 예. 그런 나라가 항상 그렇잖아요. 군부 출신들이 계속 해먹고 부패도 심하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 출신들이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30년 이상 해먹었습니다. 군부 출신들이.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 얘기하면서 군부 출신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면 아유 그 나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랬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을 바로 직전에 군인하던 사람들이 3번이나 연속으로 했습니다. 합치면 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에서 소위 이제 있는 집 아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계속 해먹고 군부가 해먹고 거의 똑같죠? 그런데 최초로 목수의 아들이 당선이 된 거예요. 20, 30대가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지지해서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 오바마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인기가 높고 서민 대통령, 뭐 사람 중심, 키워드가 비슷합니다. 역사도 비슷하고. 여하간 이제 우리 언론도 좀 이 머릿속에 세계 지도 있는 그대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세계에서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도 2억 몇천만 명 됩니다. 세계 4위인가 그렇고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커요. 예. 트럼프 한번 보지 말고 아시아 연대도 중요하거든요. 예. 인식의 지평을 좀 넓히자. 하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상납, 또 화이트리스트 단체 지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상납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물인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물로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 가면 다 얘기한다고. 예. 자, 그런 말도 했죠. 대통령이 돈을 요구해서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 돈입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돈도 아니에요. 뭐 자기의 몫으로 나온 활동비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이거 어차피 공작비였기 때문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이 말도 이 발상도 웃기고요.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했다 한들 그걸 또 가서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러면 받을수록 더 많은 얘기를 하실 것이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핵심 측근들과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간다라면서 걱정했다라고 회의에 참석했던 측근 인사가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가 과거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 예. MB가 다스의 발목을 잡히고 있죠. 예. 흥미로운 반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저는 왜냐면 내년쯤에나 반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찍 반응도 했고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이 프레임을 밀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 보수 정당에서도 계속 밀고 있죠. 예.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 정치적 의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 권력의 상징으로 이강희라는 가상인물이 등장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한 피의자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자 그를 협박해 자살하게 만든 뒤 그 죄를 검찰에 뒤집어 씌우는 사설을 씁니다. 검찰의 과잉조사가 초래한 자살, 영화 속 사설 제목입니다. 이번 주 조선동아중앙의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보복 수사의 비극, 자살 부른 과도한 수사, 너무 거친 검찰 수사. 영화 속 사설과 완전 판박입니다. 국정원 공작에 초래한 한 검사의 죽음을 검찰 내부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 적폐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론 호도의 전형적인 수작입니다. 내부자들은 픽션이 아니라 다큐였다. 김호준 생활이었습니다. 내부자들 영화 봤어요? 네, 봤죠. 네. 똑같아요. 네, 저는 삼성 장충기 문자를 보고 나서도 정말 내부자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다라는 생각했었습니다.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예. 영화보다 좀 더 심하죠. 예. 현실이. 앞으로 이제 이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롭겠어요. 예. 웬만한만큼 시나리오 써봐야 현실보다 덜하기 때문에. 자, 뉴스를 가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 조사받았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남 전 원장이 자, 육군 참모총장도 하셨죠. 예. 국정원장도. 출신입니다. 예, 국정원장도 하시고 대선 후보도 누가 추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가시고. 예. 그래서 본인이 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대선 후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을 그렇게 거물로 대우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것저것 막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달라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돈을 달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두할 때, 예, 포토라인에서 거창한 말씀 하셨잖아요. 민주주의 수호하고. 뭐 거창한 말을 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하면 안 되거든요. 티사하다, 막, 돈 달라고 그랬다, 막 이런 거. 본인이 생각할 만큼 거물이 아니게 취급받는